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영삼의 잘잘 못못. 어제보다 그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올 거라 예상은 되지만 원장님이 또 힘내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더 해야죠. 원장님 왜 조회수가 안 나올까요? 이게 네. 원장님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 앞에 추억의 뉴스통은 배변한테 방점을 찍고 이 민영삼의 잘잘못은 민 선배한테 네. 이 방점을 찍는데 네. 사회자가 은근히 자기 쪽에다가 좀 방점을 더 찍어서 제가? 토요일날 많이 나오는가. 안 그러면 시청자들이 이 나누는 토론의 본질보다도 네. 뭐 비본질적인 뭐 배변의 미모나 네. 이런 데 더 신경을 쓰는가. 안 그러면 토요일 날만 TV를 실컷 보다가 예? 이 유튜브를 유튜브 보다가 1월 되면 막 내일 출근할 걱정에 막 안사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TV에 예능이나 보든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도. 아주 아무튼 네. 그 공정하게 네. 그 편향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유튜브는 잘못이 없다. 네. 오늘 민영삼의 잘잘 못못.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하지만 늘 못했다. 원장님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이제 우선 잘했다고 보는 게 제가 잘한 게 생각하는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아니 대통령 이것도 좀 쇼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2022년도까지는 네. 자기 정부 끝날 때까지? 2022년도부터는 네. 2022년도부터는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이 없도록 해드리겠다. 건강보험료, 오. 건강보험의 그 보장성을 확실하게 그 확대 강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께서 네. 그 모 병원에 직접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병원도 가셨더라고요. 또 가서 막 그 환자들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그리고 하시는데 하여튼 기획 연출은 정말 뛰어나다. 이 선전선동 그 술이 정말 네. 기획력이 뛰어나다. 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딱 닿잖아요. 병원 현장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국민 여러분 네.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것도요. 돈 없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면 그는 피눈물이 난다. 그 피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피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잘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좋아. 의료비 뭐 안 내는 거 좋은데 그럼 돈 누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병원에 가면 비급여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비급여. 비급여가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만약에 이제 건강 진단하러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단 대상자입니다. 오십시오 와서 가서 받아보면 네. 좀 괜찮은 거는 전부 돈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냥 돈 안 내는 거는 진짜 허접한 것만 있잖아요. 뭐 피검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더 내는 걸 선택을 해서 의료비가 많이 나간다는 건데 좋아요. 다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래.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갖다가 마치 급여액을 갖다가 조정해서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빼고는요. 동네 의원이나 소규모 중규모 병원은 거의 적자선상을 헤맨다고 엄살인지 그렇게 주장을 진짜요? 부도덕 병원 진짜요? 많아요. 진짜요? 부도덕 병원 많아요. 성형외과 그러면 의사는 다 안 돼. 네. 국가가 이제 의료비를 완전히 통제하겠다면 네. 이제 그러면 의료 시스템도 큰 병원 빼고는 중소병원은 국가가 공공적인 체계에 흡수를 해가지고 보건소처럼 의사도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내지 이제 실손보험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실손보험이 지금도 막대한 흑자를 사실상. 그래도 좀 잘했다니까 일단 너무 생각하고. 말이 빼딱할까? 잘했다니까요. 진짜요. 하지만 늘 못한다. 일단 선택 진료, 그 다음에 그 상급 병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한 줄 알았어 지금. 이 상급 병실. 그러니까 2인까지도 이제 급여로 되게끔. 2인실까지. 2인실까지. 그것도 20에서 50%라고 그러더만. 그다음에 이제 간병인. 네. 간병도 완전 지금 비급여잖아요. 간병인 쓰는 거. 간병도 아주 중증 치매라는 이런 분들, 그래서 간병이 필요한 부분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간병을 완전히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으로? 2020년까지 해버린다는 근데 거예요. 2인실까지 다 그렇게 급여로 해준다면 전부 2인실 가지. 누가 6인실? 한 30조 들어간대요. 돈이 한 30조. 그러니까 뭐 어떻게 30조 어떻게 마련해요? 그런 거는 또 누가 내 주머니에서 내가 이번- 결국 내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30조 5천억이 드는데 이거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부 발표는 그 건강보험이 지금 21조 흑자라면서요. 네. 이게 이 21조 흑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하고 10조 정도를 여기다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겠다. 하여튼 남이 돈 재놓은 거 쓰는 데는 도사요. 그러니까 국가가 20조 하겠다. 아니 담배세 올려놓고 그것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돈 쓰고 절대 못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쓰기로 말하면 나도 잘 써. 돈을 어째서 못 쓰지. 근데 일단요, 자 보십시오. 어르신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좋아.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지금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이 현재 20%로 돼 있더만요. 네. 이걸 5%로 확 내려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국민건강보험 설립위원이에요. 아 이 진짜요? 체계를 만드는데 네. 일조를 했고 지역하고 그래요? 중앙 지역하고 우리가 이그 지역하고. 지역의무하고 직장의무하고 이거 통합하는 것도 내가 주도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이 의료보험에서 잘하는데 왜 못했느냐? 네. 도저히 재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이 의사도 안 죽고 또 국민들도 적정하게 감당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의료 민영화의 시발은 노무현 정권 때 깃발을 들었습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해주고 네. 또 이 국민 의료보험에서는 일부만 부담케 하고 나머지는 이 지금 사보험에서 감당하도록 해서 사보험을 위한 타스크 포스까지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정권의 모든 것이 그때 그걸 넘겨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후유증이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내려가서 아무 생각도 없는 박 대통령은요. 원격 의료하자고 심지어 무슨 서비스 서비스 상 발전 기부법. 약을 갖다가 택배를 붙이자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원격 진료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도 내가 볼 때 내일 모레 재판 받으실 그 회사 네. 예? 저기 그 부회장하고 네. 진짜 만만찮게 친했던 그 회장님하고 정권인데 네. 이 정권이 공화국이었잖아요. 그 공화국. 이 정권이 정말 순수하게 그럴까? 그럼 이거 갖고 이득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대학병원들이 논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전면 급여로 가게 되면요. 왜? 사람들이 전부 대학병원으로 쏠리게 되죠. 큰 병원으로 가죠. 그렇지. 그리고 대학병원은 완전히 이거는 어차피 뭐 논하는 거예요? 박리담회로 녹아나는 거죠. 그리고 병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대학병원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2인실이 어디 전부 있어요? 2인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다 2인실을 바꾸면 100%로 2인실이 아니라 20에서 50까지를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병원들은 병원 더 지어갖고 병실만 2인실로 해갖고 갖다 돌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대주잖아요. 수익아. 정부가 대준 호텔 병원이 되는 거예요. 병원 장사 그걸 갖다가 병원 호텔. 호텔과 병원을 엮어서 하자는 게 의료 서비스 그래. 산업 개선법 그다음에 그렇죠. 이 의료법인 밑에 네. 영리 회사를 영리 두자는 회사가, 것 가지고 네. 다 그게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상에 항상 이게 그거네. 저는 좀 뺐다해서 돈 있는 사람만 진료받는 거네. 이렇게 할 때는 저게 무슨 속일까 하고 의심을 좀 해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내가 저한테 세상을 관통하는 힘. 아니 뭐 관통까지는 아니고 이게 좀 음모론적 시각에서 네. 음모론적 시각 아니면 통찰력. 통찰력. 컨스피러시 맞으면 통찰력. 시어리. 안 맞으면 음모 이론. 어. 그런데 자들이 정말로 순수해서 이럴까 이 생각이 순수하지 드는데 않죠. 이거 한번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면 의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우리 국민들의 특히 취약계층들의 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의 의료비를 입속에 현. 대폭 네. 이게 그 자유롭게 해드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되게- 닿는 거예요. 그런데 와 그러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바보입니까? 왜? 안 했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여태 다른 대통령들은 왜 이걸 안 했나? 아니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안 했나 문재인 싶어요.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다이소 가고 있죠. 아 그냥 묶어보지.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획 연출도 잘한 것 같아요. 기획 연출이죠. 그러니까 이거. 또 엊그저께 그 물론 가습기 그 피해자들은 정말 가슴이 아프죠. 지금도 평생을 그 산소호흡기로 가야 될 그런 거 아프잖아요. 근데 네. 이 안보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딱 청와대 불러다가 그냥 그 아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고 해가지고 뭐예요? 아니 그 피해 구제 특별법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상황마다 다 특별법 만듭니까? 변호사님. 예? 특별법은 특별하지. 상황마다 다 특별법 만들어서 합니까? 물론 근데 최대한 국가가 분명히 가습기에서는 민간 기업도 잘못했지만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적에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이런 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질타를 받아야 되고 혁신해야 되지만은 나중에 대통령께 직접 나서가지고는 뭐 피해자 구제 특별법까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게 사실 다 만기 칠남이거든요. 아니
아니 근데 그날 있었던 청와대의 그 가습기 피해자들 오신 거는 사실 좀 언론에 많이 보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보도 다 됐어요? 아니, 보도 되는데 일면에 사진 이렇게 다 나가고. 됐습니까? 예. 제가 못 봤군요. 병실 이거 지금 오늘 자꾸 욕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상급 병실. 상급 병실 이거 그 발표한 것도 이거 탁 해서 사진도 크게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좀 잘한 부분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진 대형 병원에 또 그 회장이 있는 거기에 있지 않나요? 그 어르신. 있지 않나요?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지 뭐 이건희 회장을 이건희 회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니 이제 그런 데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님으로 보이는 뭐. 분의 어떤 그 성매매하는 그 비디오 그거 관련돼가지고 또 요즘 뭐가 많이 돌더만요. 아니 요새 기자들이 문자를 그렇게 보냈더만 그 사장한테. 이야기합시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건재하면 성매매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재하면. 근데 병원에 근데 확실히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 살아 계실 때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가 실언을 아버지가 하셨대. 건재하실 때 네. 이랬잖아요. 네. 그날 또 한겨레 신문이 한겨레는 왜 저래요? 약 먹었어요? 아니 몰라. 또 이건희 회장 건재한 것처럼 특종 보도를 해가 저거가 취재한 것도 아니고 난 이야기 들었다고. 아니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건희 회장이 살았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 이번에 벌어졌던 이 사건 이 부분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거하고 살았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최순실 통해 가지고 무슨 인수합병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늘려가 상속세 안 내려고 이랬다면 이거는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범죄 그치, 행위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야말로 삼성공화국이지. 사실은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요? 딱 세 가지 해야 된다 봐요. 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비난을 안 하겠어요. 뭐예요? 첫 번째, 네. 이건희 회장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즉시 압수수색해서 병원을? 건재함을 네. 압수수색하는 요인은 성매매로 성매매로? 그렇게 해서 네. 해라. 음. 두 번째는 아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명분이야 맞지. 유병헌이 유병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조이팔이 조이팔이 그래. 요 세 개만 딱 하면요. 진짜 생사가 불분명한 이 양반들 세 명 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잘잘못못을 지금 가리지를 못해. 세 사람이 사람이 정말. 죽은지 예. 생사를 옷이 그냥 화가 나니까. 조이팔은 여자 내가 사람이 헐크도 많은데.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병원도 논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제가 이 얘기를 잘못 꺼낸 것 같네. 네, 의료비는 저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 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네. 이제 그 이호성 방통위원장 네. 그 임명장을 이제 주시면서 네, 방통위원장 말이 많았죠. 뭐 청문회 때 고생했다. 청문회 때 고생 안 한 이번 내각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송영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안 받으면 되는 거지 강경화는 무슨 5개 중에 4개가 해당인데 하나는 왜 해당이 안 됐는 줄 아세요? 왜요? 여자라서. 군대를 안 갔어. 이분은 집도 2채더만 이 양반은. 요즘 또 뭐 시중에 집값 그 얘기 한번 해요. 부동산 대책. 앞뒤가 안 맞는 게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가 집 다주택자 집 팔아겠잖아요. 집 팔라고. 그럼 누가 삽니까? 살 사람들 대출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본인도 집이 2채라고 한국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김현미 장관 자기도 2채가 있어. 하나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하나는 경기 연천구 단독주택. 본인부터 팔아야 돼요. 본인이 적폐였어. 연천에 있는 건 별장이죠, 별장. 아니, 별장 가지면 안 되지 이 시기에.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을 투기하는 자기 집 자기가 빼고 뭐. 자기 집 빼고는 다 거주하지 않는 집은 4월달까지 그래. 팔아라. 최후 통첩이다 이랬잖아요. 본인한테 한 거야? 아니 그러면 별장은 별장 고지하지 않잖아. 자 모든 사람들이 집이 10채 있다 치자. 내 그래. 일주일에 30분은 저 집에 갔다가 10분은 요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가서는 오줌만 누고 저 집에 가서는 똥만 누고 한 바퀴 돌고 삽니다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거주요? 아니 별장이란 게 그냥 아니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별장 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다 아니잖아. 주택자라는 거는 다가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거 전세를 아니야. 끼고 사든 월세를 내든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그 경제 활동을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다주택자죠. 별장 하나 더 갖고 있는 거 말고. 그럼 김영미 본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개포동 아니, 그 이 투기 정도는 열기 이 양반은 강남구 개포동, 강서구 이거 가양동. 투기 열기 있었던 아니 이 정부는 위장 전입도 무슨 부동산 투기용 투기용, 위장 전입, 무슨 학 자녀용 위장 전입, 착한 위장 전입, 나쁜 위장 전입 가리더만은 이제 집 두 채도 나는 착한- 별장 괜찮아. 착한 위장 전입, 응? 착한 뭐 집 두 채, 나쁜 집 두 채 이런 이거 모르겠다. 근데 자 그 주택 부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 어찌됐건 방통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의 MBC? 공영방송의 무슨 정상화라고 해야 될까? 이런 뭐 이걸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말씀이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방송 장악을 다시는 네. 그 안 되도록 해라 하면서 아니. 아니,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늦게 올라온 김대중 정부 때 나도 네. 거기 몸담고 있었지만 그때 KBS의 박근상 그래. 사장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착한 노무현 정부 정현주 사장. 노무현 때는 정현주 따지고 보면 정권마다 다 공영 방송에 MBC, KBS에 지사람 박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난리 말 잘 났어요. 듣게 하고 MBC 최문순 사장. 네, 정권 뒷받침하게 써놓고는 이제 정권 바뀌었을 때 했던 사람만 비정상화로 하면 나는 죽어도 정상이고 노말이고 그렇지. 너는 어버노말이다. 이거는 그래, 태어날 내- 때부터 그래. 머리에 낙인 찍고 나왔다. 이런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물론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이와든 그 장악을 하면 안 돼. 방송 특히 언론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언론에 맡겨야 돼. 근데 이 논리대로 하면은 정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러면은 보수 정권이 거기 뭐야 임명하면은 그것은 적폐고 악이고 네. 그다음에 진보 정권이 잡아가지고 진보 성향의 사람 임명하면 그것은 선이고 네. 그 개혁입니까? 그런다는 거 이런 아니에요? 이중 잡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정현주 사장 이명박 정부에서 중간에 해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 민주주의 언론 자유에 종이 울렸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MBC 그 민주당에서 그러자 MBC 사장, KBS 사장 물러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자기들은 민주주의 종 울리는 거예요? 조종을 울리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근데 제 목소리가 커지죠? 왜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방송을 개혁하려면은요. 이게 신문 말고 방송. 네. 이 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를 제가 생각하는 이게 폐지하는 게 사실은 방송 장악하지 않은 개혁 중의 개혁이에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적폐 아니에요? 방송심의위원회가 이거- 사실은 진짜 적폐예요. 아니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위원회가 옛날에 정권 유지를 그렇죠. 위해서 군사정권에서 얼마나 해가지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 내용으로 심의.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사회주의 국가도 거기도 빼고 민주자유주의 국가에서 방송심의위원회는 나는 대한민국 하나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착한 심의. 너희들이 했던 것은 블랙리스트. 그렇죠. 그렇게는 이 방송심의회 9명으로 구성되거든요. 네. 그럼 정부 여당 사람들이 6명이 돼요. 그럼 여기서 KBS, MBC 포함해서 종편방송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생사 여탈권을 정부가 쥐고 있잖아요. 종편 같은 경우는 제어가권이 있고 민영방송 같은 경우는 전파 사용권이 있잖아요. SBS나 OBS 같은 경우에는 이 칼을 쥐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부를 좀 비판하거나 이런 데는 심의가 그냥 막말했다. 무엇에 걸린다. 그 다음에 뭐 광고 뭐 시간이 어쩐다. 그 중간 광고 넣었다.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심의위원장이 장관급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 모르셨죠? 원장님 막말도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내가 하나 내 막말은 내 친노 비판한 게 막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저기 방송을 왜 심의하고 왜 제어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라니까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유럽에 갔더만은 공영 방송을 틀었는데 금요일 날 밤에 밤새도록 그냥 막 완전 오르더. 내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았어. 그냥 이런 신세계가 있나? 어? 웃을 일이 아닌데 아니.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부러워.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이 나라 한번 사람들은 갔다 오세요. 밤새도록 이거를 쳐보고 네. 다음날 지행합일로 이걸 또 행동으로 옮기거나 이러면 이 나라의 이 도덕이 유지가 되겠는가 했는데 독일도 그러지들 하고 프랑스도 그러던데 나라는 잘 굴러가더라고. 일본도 그랬잖아. 그러면 방송이 뭔 짓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최소한의 이 법적인 규제만 놔두고 나머지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내버려 둬야지. 그렇죠. 왜 방송을
무슨 3년마다 제어가를 하고 그래 지금 종편들 콕 끼어갖고 그래 아주 우리 다 여기 한 있잖아. 군데는 1년 뭐 TV 조선입니까? 1년 시한부로 허가야가 목줄이 깐당깐당하니 요즘 갑자기 모범적인 척 하면서 뭐 영화 틀고 또 보니까 만화 영화도 하고 이러대. 영화. 근데 갑자기 영화 TV 국제시장 조선이 양말었나? 명화도 하고 영화를 스포츠 국제시장 중에 틀어버리대. 그래가지고 2036세도 안 트나 몰라. 아무도 잘 보지도 않아 이제 재미가 없어져. 재미가 없죠. 진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방송심의위원회하고 방통위원회는 이제 뭐 따로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또 통신 분야도 있어요. 따로 해야지. 방통위원회에서 예. 이제 그 종편 제어가 여탁권을 쥐고 있고 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장관급 위원장인데 9명이다가 그 무슨 시민단체에서 여기다가 저 방송에 저 프로그램이 정부를 비판한다고 막말했다라고 계속 이제 그 제기를 해요. 그럼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하대. 심의를 해서 벌점을 주더만. 벌점을 주고 뭐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고 거. 이제 그 방송은 저가 그 그렇죠. 그게 사람이지. 누적되면은 그것을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방송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방통위원회에서 제어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니까 딱 이 두 기관이 목줄을 쥐고 있는데 신문은 없어요. 신문은 이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방송만 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니까요. 아니 이거 옛날 군사 독재 정권이 저 방송 통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보 정권, 개혁 정권이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막말 3인방이니 그렇죠. 좀 그렇게 하지. 그거 맨날 뭐 황태수, 자기들이 황장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민영삼, 거야. 예, 맨날 그게 걸리고 하고 두 사람이는 뭐 이래 또 다시 백회 클럽이나 들어가서 뭐 막말이나 아니, 한다 이렇게 진짜. 하면은 야, 나는 뭐 뭐해. 가뭄에 콩나듯이 나가는데 맨날 막말이라 그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야당은 뭐 하냐고 야당. 그리고 야당? 또 내가 야당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야당 맞아. 자기가 한마디가- 여당인 줄 안다니까. 이쪽 저쪽 그 장모 국회의원 같은 여기저기 하면서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뭔 유리하고 그냥 한국당 탈당했다가 바른당 갔다가 바른당 바른당 갔다 갔다가 도로 한국당 갔다 한국당 욕하고 있잖아요. 나갈 때는 새누리당이었어. 그때 무소속이었지. 새누리당이었다가 들어올 때 무소속이었지. 저기 또 저쪽 갔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또 올 때는 자유한국당이야. 그래서 그치. 한 2달 만에 당을 세 군데 돌았지. 이게 그 장재원 의원도 맨날 그 정편에 정편에 몰아다가 이제 또 장재원이라 하네. 예. 제가 그랬죠. 장모 의원도 아무튼 네, 장모 의원도. 예, 장모 의원도 네. 그래 좀 정편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야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갖다 제기해야죠. 어떻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도 문제 제기가 이게 없어? TV 자주 나가는 네. 요즘 보면 과거에 여당 뭐 의원 했다거나 뭐 이명박 대통령 척근했던 이런 사람들 박형준이 네. 또 보니까 뭐 정두원이 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제는 자기가 공정한 말을 하는 무슨 사람들 자기들 개혁 한때 진짜. 이명박 정부에 오른팔들 했잖아. 핵심. 그래, 했잖아. 오늘날 이명박 정권의 과오도 자기들이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은 마치 박근혜 과오에서 열애된 합리적인 정치인이었던 나가가지고 무슨 패널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좀 역겹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제한 내에서 적당히 저기 누구야 여기 저 한방말로 유명했던 저 마포에 정청래. 정청래한테 한 방 맞아가 좀 지주는 역할하고 또 무슨 뭐 TV조선 뉴스 진행하는 분은 또 유시민이한테 한 방 맞아가 지주는 역할하고 그러니까 톰과 제리에서 그 얼빵한 톰 역할 수행해주면서 그런 프로는 출연료도 좀 많이 주지요. 뭐 판도라니 외부자들이니 100단이 넘어요. 엄청 넘어요. 정말로 나는 근데 녹화 시간이 길어요. 나는 그동안에 헛출연했네. 한 5시간 녹화해가지고 나는 요즘 시간도 많아. 하루 종일 녹화해도 돼. 편집위에서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방송을 개혁하면 오늘 종편이 문제가 됐잖아요. 종편의 가장 문제는요. 처음에 간 게 대주주 특히 대기업 재벌들이 언론을 장악 못하게 종편을 장악 못하게 일대 대주주의 그 지분 제한율이 있어요. 몇 프로예요? 예? 제가 그게 뭐 20%인지 30%인지 아무튼 그 사이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 좀 30%라고 내가 알고 깜빡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지분율 있잖아. 이 정권의 아주 그 정권하고 친한 JTBC 홍준표 JTBC 같은 경우 제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신문 갖다 마치고 JTBC 갖다 마치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수사를 안 했죠. 대주주 지분율 방송이 JTBC가 계속 누적이 수백억씩 났잖아요. 근데 그 언제예요? 그럼 누군가가 뒷돈을 대준 거 아니에요? 그 쓰기는 거의 공중파만큼 쓰댔지. 그러니까 드라마도 예능도 하고 다 했잖아요. 물론 그런 적자내는 방송에 누가 돈을 주주로 오겠습니까? 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방송국에는 네. 이 방송국에서 한국 최고의 재벌이 네. 보증을 써준대요. 아. 재벌의 보험회사가. 그게 그래가 수천억을 그게 빌려줘. 또 그러면 이거 출자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자본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 아니 그 회사 명의로 돈을 갖다가 보증 써주고 은행은 이 회사 보고 돈을 여기다 줘. 이 경제 공동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통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정권하고 친하면 눈 감아버리잖아요. 그것이 개혁입니까? 그리고 방통위가 정부기관 방통위원회가 그걸 안 하면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랑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따져야 될 야당 의원도 거기 나가서 하는 아니 그분도 종편 중에 하나에 자기 집안이 투자한 거기 사람이요. 있죠 거기. 아무튼 그래서 장모.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언론 개혁, 방송 그 장악 시도 이런 건 잘못되고 MBC 사태 이런 것도 아무리 그 공영방송이고 이게 사기 기업이지만은 MBC는 진짜 운영하는 데서 좀 심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그냥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거 요즘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주 삼성에다가 광고 따려고 하는 언론사 간부들이 한 거 아우. 보면 정말 낯뜨겁잖아요. 아 그거 저기 부럽던데. 돈 주고 광고 따는 건 좋나? 돈은 받는데 광고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지 처음 듣고 사유비 비광고 수주. 아니 근데 보니까 그 그거 한국의 자기가- 진보 언론이 거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돼야 되고 네. 하고 그 정부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건 좋지만은 마치 그냥 MBC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또 KBS가 그 정부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부터 내가 이 정권에 손을 내놓겠다. 장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방송 개혁의 출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겠어요. 왜 민주당에서 KBS 사장 물러나라고 그러고 MBC 사장 물러나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악순환의 고리를 나부터 끊겠다는 위대함을 보여주실 분이 절대 아니죠. 아니 근데 제 목소리 너무 그 컸나요? 기자들이 보낸 문자 있잖아요. 그 네. 언론에 공개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런 것 같아. 내용이 중요하지. 그걸 어떻게 입수해서 공개를 했느냐 이런 거는 전혀 아니 중요하지 근데 않아요. 나한테도 좀 보내줘. 그런 거 올 때마다 나는 그냥 보는 즉시 이렇게 갈기버리니까 기사가 났어. 그런 거 보내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 내가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아니, 다음 근데 주에 합시다. 맞는데 한번. 참 그렇더만요. 기자들 참 아무튼 근데 그 지금 그 보내는 얘기는 다음에. 일부는 예. 보수 언론에 진보 언론들이 그 욕먹이려고 지금 일부러 지금 그 자료가 도저히 입수할 수 없는 자료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정말 봤어요? 안 봤어. 삼성 장충기 사장한테 언론사 간부들이 광고 주라고 합작하고 자기 사회이사 시켜주라고 그러고 자기 또 아들 취직 시켜달라고 그러고 이런 내용. 다가 내 네. 식탁 네. 내역을 근데 이 내용이 흘러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게 흘러나와요? 핸드폰에 있는 문자가 어떻게 사찰을 흘러나와요?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볼 때 이제 저기 그분 선고가 임박해 있으니까 선고 임박하기 전에 언론들 다 그냥 한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 시사인에서 단독 입수 예, 알았어요. 장충기 찾아보고 문자 있습니다. 이렇게 예. 했는데 자기 아들 취업시켜달라고 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다뤄보기로 하고 예. 원장님 더우시죠? 덥죠. 근데 우린 에어컨을 킬 수가 없어. 네. 전력. 전기가 부족하잖아. 전기 비용 때문에 그런가? 전기 사용 요금? 전기 이제 앞으로 전기가 없대요. 5년 뒤에라니까요. 전기요금 안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5년 뒤에? 5년 안에는 안 올린다잖아요. 일단 올릴 수가 없어요. 5년 안에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탈원전에서부터 또 오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일면 톱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앞뒤가 안 맞는 이 전력 정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전력 정책에서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모든 정책이 앞뒤가 안 맞지. 앞뒤가 안 맞아. 아까 부동산도 그렇고 했지만은 이제 물론 잘하려고 하지만은 또 잘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은 적정 전력 설비 예비율. 아이고 말도 어렵네. 적정 전력 설비 예비율. 아무튼 이 예비율이 22%인데 이걸 갖다 18%에서 그게 쉽게 말하면 다운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실물 전력을 경제니까. 100% 쓸 게 그게 적정 전력인데 네. 그래도 이제 전력이 갑자기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예비 그렇죠. 예비로 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가. 지금 22%. 그 위험하죠. 22%도 간당간당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2.3% 그래서 가 우리가 이제 100기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력 생산을 122기가와트를 갖다가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18% 정도로.
그러면 이제 118로 나서니까 결국에 뭐냐? 원전을 한 4기 정도가 없어지고 안 세워도 되는 양인데만요. 이 4%를 낮추면. 그래서 탈원전으로 가기 위한 지금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런 꼼수를 쓰고 있지 않냐. 이러다가 큰일 난다. 아니 그러면 MBN 단독 기사도 나온 건데요. 탈원전 하면서 이제 전기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지면은. 근데 저는 이래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몇몇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원전 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부분에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원전에 총대를 매면서 원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눈을 감아주고 원전 마피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하겠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시간이 다 된 거. 그렇지. 그렇죠. 한계가 수명이 이런 그렇죠. 것만 문을 닫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모자라는 전력만큼은 LNG 발전소로 가면 돼요. 그렇죠. LNG는 지금 남아돌아요. 미국의 세일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좀 의심을 하는 게 지금 남북로 가스전을 갖다가 하겠다면서 이걸 송영길이를 가지고 러시아.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저 러시아 가스를 갖다가 북한을 통해서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용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구상이 너무 아니 크지 내가 않나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LNG 그것도요. 전량 수입이잖아요. 네, 전력 수입이죠. 그러니까 위험해요. 나중에 수급 조절 잘 안 되면은 그래, 전기요금 우리나라는 단가가 올라가고 전기요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체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풍력하고 태양광.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죠. 현실적이지가 않고. 그런데 한국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제가 또 이 에너지 부분에 연구를 한때 제가 또. 꽂혀갖고 엄청 했어요. 네. 한국의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은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20%까지는 죽어도 갈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수명 다 되는 거 문 닫고 지금 짓던 거는 계속 짓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옮기는 부분은 LNG로 간다. LNG는 장기적으로 남아돌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세일가스라는 과거에는 캐내지 못하던 게 나오면서 미국이 세계 1위의 산유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게 그렇죠. 수습이 되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부족한 합리적으로 거 하지 않고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숫자를 맞춰서 밀어붙이는 거는요. 반드시 전력 비용을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력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곧 내일 모레 이제 100일째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지금 높잖아요. 네. 이 지지율 높은데 이제 국회는 120석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 명령으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후다다다다닥 지금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분 좋게 성과물로 지금 내놓으려고 지금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가 위원회가 40개를 가지고 국회 법 통과나 이런 게 없이 네. 한마디로 자기적이고 임의적인 그 입법 형태를 위원회를 9명, 10명을 통해서 해가지고 전 행정부서의 위원회를 몇 개씩 두고 지금 나라를 팍 까디비는 역할을 이 위원회에 맡겨가 이건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갖다가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네, 민주주의 운영 아니, 원칙의 위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그 원내대표랑 싸울 때가 그때 그 행정명령으로 국회에서 그 입법 그 행정명령 할 때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했는데, 네. 그러니까 명령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 네. 그때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았어요? 찬성했지. 근데 지금 찬성 안 하는 또. 저거가 할 때는 네. 그냥 내로남불 하는 거야. 내로남불 그 김순덕 그 논설 주간의 표현들 내로남불. 아니 그래서 어제 MBN 그 단독 기사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부는 그 지금 산업에 쓰이는 전기 있잖아요. 거기를 줄이라는 거예요. 산업용 거기에다 이제 그 기업들한테 전기 사용료 줄여라. 그러놓고는 국민들한테는 전기 예비 연력 남아 있다. 그러니까 원전 없애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하나씩 까 뒤집게 되면 네. 저는 세상이 요동을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무슨 뭐 어린이집, 좀 이따가 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정부가 이제 이 정부 공설로 하겠다 하면서 접수해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도 전혀 민주적이지 못해요. 저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이 공설로 가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네. 이 무상 보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도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운 보상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군사 작전하듯이 서둘면서 밀어붙이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지지율이 7, 80%를 할 때 전부 다 못을 박아버리고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밀어붙여버리겠다라는 지금 의도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서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지금 막 던져주니까 전부 빵을 받아먹고 뭐 병원도 받아먹고 이러니까 전부 뭐 최저임금도 받아먹고 다 좋은 것 같이 나중에 보면 지 발등에 다 불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큰일 날 거다 이래 봅니다. 이 탈원전도 말이죠. 진짜 이거 지금 어떤 사기업이 아파트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아파트 중단, 건설 중단 이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마 소송 걸릴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 뭐 현대중공업하고 두산 몇 개 회사들이 네. 공사하고 있는데 저거 쫓아내버리면 저 회사들이 소송 걸지 안 걸겠어요? 근데 그 두산 그 중공업에서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맥주 마시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또 말하려면 또 제대로 하지. 찌질하게 해외로 진출할 거니까 이거 해외로 진출할 게 아니라 이거 좀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잘못 알아듣는 거지. 해외에도 짓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못 짓게 하냐. 아, 그 말을 그 잘못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잘못 해석한 거지. 아유 그래 우리나라에서 못 짓지 그래 그러니까 나가서 지어라. 그분은 좀 말귀를 원래 딴 어디서 얘기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잘잘못 못못이 뭐였습니까? 잘못했네. 아니 의료비 그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언론 개혁 이런 부분도 그 의도는 맞다. 잘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로남불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완전 이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은 저 탈원전 이 부분 이렇게 급박하게 뭐 절차적 민주주의 맨날 절차적 민주주의 하면 사드 백지도 절차적 민주주의 얘기하면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이건 또 절차 이렇게 안 거칩니까? 말하자면 탈원전 하려면 국회도 거치고 다 거쳐야죠. 90일 한다는 게 말이 되니까 환경영향평가 1년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결국에는 다 잘못했네요. 그죠? 저는 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과 똑같이 영어로 아 또 영어입니까? 또 경구를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네. 버나드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버나드 쇼. 네. 이 묘비명에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일이 될 줄 알았지. 자, 이 정권 앞으로 5년 뒤에 네. 묘비명에 제가 그렇게 써주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였는데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